근데 좀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 분들은 좀 무대 보시잖아요. 빚이 6억인데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 형 제가 지름하긴 한데 환경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저는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잖아요. 목에도 다 금 두르고 있어. 아니, 오늘 처우 개선이 주제인데 약간 좀 민망해요 저희 입장에서. 네, 요즘 뭐 AI다, 뭐 메타버스다 별 말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 근간이 되는 거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핵심이죠.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제조업으로 제조업. 올라왔죠. 그런데 이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조건 혹은 뭐 근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네. 거의 뭐 7,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큰 기업들은 뭐 많이 좀 좋아졌겠습니다만 네. 뭐 서울시에 있는 이런 좀 작은 규모의 네. 이런 제조업들은 아직은 좀 열악한 환경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가 네. 다시 또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여러 제조업체들의 작업 환경들 또 일하시는 그 환경들 어떻게 잘 만들어 주실지 오늘 네 분 나오셨거든요. 서울시 뷰티 패션 산업과의 김연희 주무관님, 그리고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윤정호 본부장님, 정수메이커 김의찬 대표님, 명문기획의 목영만 대표님, 네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공무원 김연희님께서 방송 전에 우리 장인분들에게 네. 방송 재밌게 하라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선생님이나 재밌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언짢으셨죠? 시작하기도 전에 막 그 재밌게 하라고. 그럼요. 예. 지원을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기대합니다.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서울시에서 이제 작은 규모의 제조업에게 뭔가를 이제 지원한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서울시 빠숑김에서 서울시 소공여로 변신한 뷰티 패션 산업가의 김연희 주무관입니다. 괜히 네. 쩌네요. 제조업을 지원하게 된 거는 실은 10년 정도 됩니다. 그 전 시장님 때 2011년도에는 이제 2020 스마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제조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때부터 4대 제조업에서 추가된 게 성수 수재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제조업이냐 그러면 실은 저희 부모님들의 근간인 거고 네.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다 손기술들이 이제 그 타짜 수준의 장인 수준인데 네. 이게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 다음에 후대에 물려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제고다 그리고 또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만들었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작업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이게 사업주가 있고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공인 선생님들은 세를 들어서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을 개선만 해드리면 사업주한테만 유리한 게 되지만 작업 환경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같이 해드리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예산은 1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지만 작년에 저희가 63억 정도를 투입했고요. 올해는 이제 시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지만 추경까지 50억 정도를 해서 100억을 때리는 걸로 100억을 해서 올해 1,500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1차로 의료봉제 업체는 모집이 끝났고요. 네. 의료봉제는 서울시 전 구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동대문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개 구에 골고루 퍼져 있고 동대문, 중구, 종로구, 중랑구 각각에 고루고루 퍼져 있고 저희가 인프라 시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아직 뭐 작은 규모의 제조업들이 좀 많이 있나 보군요. 네, 서울시 안에 제조업의 전체 카테고리로는 한 7만 7천 개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요 5대 제조업은 그 안에서 50% 들어가고 그 중에서 봉제라는 그 봉제 미싱 하시는 분들이 네. 한 18,000개 업소게 되기 때문에 5대 제조업 3만 7천 개 중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니 봉제 미싱이 여전히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네. 이제 차이나에서 들어오는 거랑 이런 게 네. 좀 막혀 있어서 리쇼어링 형상이 있었긴 하나 아. 동대문에서 하고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아기들이 입는 옷 그 스트리트 패션이나 이런 네. 게 빨리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다시 활기를 차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고부가 가치 패션으로 가기에는 저희가 서울 패션위가 감당하기에는 그 시장 범위가 좀 넓기는 해요. 네. 네. 서울 시내에 있는 소공인들 작업 현장이 어느 정도로 좀 열악한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에 보면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5대 업종을 집중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도 있지만 또 육성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지하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근데 이제 기계금속은 그나마 그래도 물론 이제 중구 쪽 가면은 뭐 3평, 4평짜리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신도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한 20평, 40평. 물레동 뭐 이런 데.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재래식 화장실이 한 90%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떨까요? 좀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서울 시내 서울 시내 한복판인데. 한복판에 그 만들어진 계기가 일제 시대 때 그 방족 공장 네네네. 기숙사들 500채라 그래서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돼서 사실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아이고, 왜 거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이 85%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사실은 그 임차료만 받고 뭐 이렇게 고쳐주는 니즈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슬라브 집이라 그래서 네. 나무의 슬라브 집이니까 화재보험 네. 제대로 좀 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한전하고 네.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그 원래 집주인 혹은 뭐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 40년을 계속 그렇게 써왔으니까 네네. 왜 이제 와서 고쳐달라 그러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 그 기술 장인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어떤 영역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산업의 기초가 목형이거든요. 네. 철기 시대부터 시작하면 목형이 나와야 칼을 만들었거든요. 목형이라는 건 정확히 뭐죠? 목형은 주물을 네. 주조하려면 쇳물을 붙여놔요. 네. 청동기 시대라든가 이럴 때 칼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틀을 벗어 칼 모양을 만들어서 네네. 쇳물을 투입시키잖아요. 네네.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목형이에요.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82년도에 물레동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40년. 때부터 했으니까 와. 그거를 전공했으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그 목형의 수요가 완전히 바뀌었겠군요. 그런데 이제 목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목형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냥 가장 간단한 것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레이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발달되면서 네. 목형의 작은 것들은 수량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목형이 없으면 산업 자체가 안 되는 경향이 많죠. 네. 조금 아까도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달러빵을 팔고 싶다. 그래서 달러빵 틀 제작을 할 수 있냐? 달러빵이 뭐예요? 요즘에 보면 경주 10원 빵이라든가 일본에 보면 엔화빵들 있잖아요. 붕어빵 같이. 붕어빵 같은 아. 거 거의 캐릭터 디자인 쪽은 저희가 전국에 한 70%, 60-70%는 저희가 한다고 보면 돼요. 그 틀을 우리 선생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쇳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붕어빵 틀이 나오고 팥빵도 가능하고 뭐 그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은 네네네. 그걸 찍어내는 그 빵틀을 만드는 사진이라든가 실물을 보내주면 그걸 갖고 저희가 형상화를 해서 작업 가능하죠. 그거는 약간 좀 예술성도 가미가 돼야 되겠네요. 예술이 없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술이 없으면 안 되죠. 대단하신 장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4명 일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서. 네. 와, 그럼 몇십 년 동안 해오셨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작업 환경은 옛날 그대로예요? 작업 환경은 옛날 그대로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 같은 걸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죠. 좀 아까쯤 말씀하셨는데 집주인이 왜 안 해주냐 하는데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겠죠. 나가라. 나가고 니네 나가고 술집 넣겠다 하겠죠. 그래요. 그러니 말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성수동 구두거리에 빨간 구두도 제가 디자인하고 만들어 갖고
설치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영종도 구배터에 보면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화포 같은 것도 고증했고 와. 그런 것들도 하죠. 그 사이즈가 좀 큰 거 아닙니까? 사이즈 큰 건 얼마든지 하죠.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아 그런 거는 조립을 해도 되고 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어서 붙여가지고? 가능해요. 네. 와.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야, 아주 뭐 자신감이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옆에 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텐데 말이죠. 네. 어떤 제조를 하고 있습니까? 인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인쇄물이요? 네네 15년 업무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 2세입니다. 아. 자료집 같은 거 책자 강공서 서울시 아. 복지재단 일도 하고 그 강공서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일이 나와요. 오후 4-5시에 원고가 나오고 내일 아침 9시 회의에 필요하다. 그런 거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편집하는 친구 또 인쇄하는 분 또 제본하는 분에서 아침에 이제 영업 직원이 또 납품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부터 하면 한 몇 년 정도 해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81년에 하셨으니까 저희는 80년에 하셨으니까 43년째. 와, 그 예전보다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인쇄물 양 자체가 줄었고, 그죠? 시장 자체가 줄었고, 아. 또 견적 금액이 이렇게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2005년보다 지금이 더 쌉니다. 2005년 인쇄 견적 단가가 있는데 네. 지금도 강공서에서는 견적 내라 그러면 그 단가표에 의해서 내는데 2005년도에 그 단가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9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70만 원, 65만 원. 아이고. 물론 어떤 기계 발전도 있지만 그 인쇄 기준 단가가 저희 업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좀 힘듭니다. 어느 쪽에 사시죠? 저희는 충무로에서 하고 충무로. 있습니다. 인쇄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충무로에 있습니다. 네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영화의 거리여서 네. 영화 포스터가 이제 충무로에서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인쇄를 관련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군요. 예, 예. 몇 분이서 하세요 거기? 저희는 지금 8명 하고 있습니다. 8분 하시고. 네네네. 아버지 때가 더 많았겠군요. 아버지 때는 15명. 아이고,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거기도 작업 환경은 좀 안 좋아요. 뭐 물레동만큼은 아니에요. 그 물레동 저도 지금 서운하게 물레동은 지금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글쎄요, 뭐 10% 20%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골목들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가끔 충무로 같은 경우는 불난 뉴스가 꽤 많을 텐데 네. 뭐 얽히고 설키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감사한 부분은 인쇄 단가가 적다 보니까 뭐 이런 주변 환경의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참 못합니다. 우선은 인건비 나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좀 더 늘어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랑 하는 일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편입니까?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뭐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인턴 직원들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직장 다니다가 다니다가 아버지가 문 닫으신다 그래서 그래서 왔어요. 제가 막내인데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빚이 좀 있는 거예요. 아버님 회사에. 예, 근데 좀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 분들은 좀 무대 보시잖아요. 빚이 6억인데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 형 제가 있는데 서로 2억씩 그때 이제 저도 직장 부부 다닐 때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그런 말씀하는 건 좀 아버지를 자식한테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문 닫을 테니 니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게 2007년 얘기죠. 2000년부터 되게 98년부터 힘들어져 갖고 그런데 또 그게 아니고 저도 회사 6년 하다 보니까 뭐 잘 돼도 이사하고 안 되면 부장인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죠. 이쪽으로 왔어요. 대표님 웰컴. 야 이게 애환이 묻어 있으니까 조금 뭐 슬프면서도 재미가 있네요. 그러네. 네. 그 선생님은 일이 많아서 그걸 버리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네요. 환경은 좀 좋지 않아도. 환경도 뭐 물레동에서 네. 제가 82년도에 왔다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죠. 그때보단 좋아야죠. 그때보다는 좋아졌죠. 네. 시름하긴 한데. 환경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저는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잖아요. 목에도 다 네. 금 두르고 있어. 아니 오늘 초우 개선이 주제인데 약간 좀 민망해요 저희 입장에서. 아니 우리 시민들 눈치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모신 이유가 좀 네. 있거든요. 실은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10년째 했던 거고 네. 예산도 저희 과에서 하는 뷰티 패션 산업과에서 하는 예산 중에 도시형 소공인 지원하고 퍼실리티 치면 한 운영까지만 150억에서 180억 사이예요. 전체 인프라까지 운영하고 네. 그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반짝반짝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그 있는데요.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대표님. 그렇죠. 그 성공 사례. 이거 빨리 얘기하면 우리 네. 욕먹게 생겼어요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로켓 발사대를 저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로켓 발사라는 게 이번 주 저기 누리호 그거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로켓 근데 발사대를 소공인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네. 드리면 윤 박사님께 설명드리면 무기 그 국산화를 위해서 만든 조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협동조합 정수를 2019년 5월에 만들어졌어요. 결성을 했어요. 협동조합을 네. 소공인들끼리. 네. 그래서 그 소공인들이 서울시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그 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R&D 사업. 거기에 2회 연속 선정이 돼서 그 예산 그 마중물을 가지고 로켓 발사대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라든지 그 코브라 헬기에 장착되는 7발짜리 그 70mm 다연장포가 있어요. 네네. 그걸 발사하는 발사대를 이번에 이제 작년에 성공했어요. 아. 그 추후에 이제 그 히스토리 같은 거 한번 저 설명해 같은 주시죠. 경우는 이제 물레동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다 뭐든지 협업밖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네. 소기업들은 회사와 회사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을 제가 만들었죠. 선생님이 조합장이기도 하죠. 직접 조합이기도 나서서 만드신 거예요? 네네. 와 그러면서 이제-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 내에서 저기 국산화 부품이라든가 네. 이런 거 현재도 개발하는 게 한 7, 8가지가 되고 있고 와. 그런 거 있고 아까쯤 이제 윤 박사 얘기했지만 로켓 발사대 같은 경우는 소형 무장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7발짜리예요. 그거는 이제 발사에 성공을 해갖고 현재 이제 저기 성공을 했고 그 납품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아직 납품만 안 하죠. 방산업체 네. 쪽에. 국방부에서 이거 보고 연락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먼저 거기서 뭐 수주를 딴 다음에 한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 보신 만드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그 비용 못 뽑아내면 어떡하려고? 그 비용은 저기 서울시에서 네. 그 R&D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안서를 넣어요. 저희가 이런 거를 할 수 이런 있고 거 하겠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네. 그러면은 최소 비용 요것만큼만 좀 하면은 이제 R&D 사업이 금액이 뜨잖아요.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면 당선이 안 되면은 못 하는 못 거고 만들고. 당선이 돼서 네. 그걸 했고 그래갖고 7발짜리를 성공했고 우와. 요번에 저기 19발짜리도 요번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발사를 안흥항하고 국방연구소하고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거의 조율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올해 안에 발사 아니 시험합니다. 붕어빵 틀 만드시다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붕어빵 틀은 네. 붕어빵 틀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기초고. 기초적인 일이고 붕어빵은 예술 쪽인 거고 네. 예술 쪽인 거고 로켓 발사대 쪽은 기술 네. 쪽인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술과 기술을 다 갖췄죠. 그래서 그 조합의 이제 조합원들이 한 14개사가 뭉쳐 있어요. 14개사. 그래서 와. 각자 그 파트별로 전문 네. 분야들이 있어요. 와.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14개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각기 다 달라요. 회의를 해도 각자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지 와. 같은 분야가 있으면 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의견 충돌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거기 조합은. 리더라는 거죠? 네, 그렇죠. 와. 목걸이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 7발짜리 그 와.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하고 카이라고 한국항공 네. 거기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와, 이제 대단하시다. 실제로 이제 본 개발로 해서 그래서 그 기품원이라 그래서 기술품질연구원 스펙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만들어 본 거는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기술만 갖고 만들어 본 거고요. 네. 그 기술을 이제 기품원이라는 데 표준 사이즈로 만드는
그런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거 잘 되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분이네. 와 이거 방산업체에서 나는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물레동에서도 만들 수 있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화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네. 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틈새 시장에서 이제 작은 것들이니까. 틈새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서울시에 산다는 게 중요하다. 네. 물레동이나 충무로나 와. 주변 분들 혹은 뭐 그 주인 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이분들을 보는 시각이 아주 좋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물레동 빨리 밀고 아파트 올려야 되는데 야 이 아파트 이 시내 한가운데 저게 뭐야 이런 생각하시면 왜냐면 이제 걸림돌. 예 그리고 이제 공해 유발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네. 지금 보면은 네. 4차 산업이 왔고 이제 5차 산업, 6차 산업, 7차 산업이 계속 올 거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3차 산업, 4차 산업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1차 산업이 없으면 네. 3차 산업도 필요 없고 4차 산업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고. 작은 부품 한 개가 개발자들한테는 저희가 성지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부품 한 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즉석에서 서로 앉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네. 즉석에서 설계해서 바로 깎아서도 주고. 근데 그건 맞는데 네. 땅값 비싼 도심 한복판에 꼭 제조업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땅값은 저희가 뛴 게 아니라 스스로 네. 뛴 거잖아요. 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도심 안쪽에 있어야 네.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든 어디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 납품이 빨리빨리 되는군요. 바로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인쇄업은 이제 외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지금 뭐 이런 주제로 할지 몰랐는데 네. 지금 저희 중구청의 인쇄인들이 지난주에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중구청 앞에 인쇄 스마트 앵커라는 인쇄 빌딩을 하나 하기로 했고 그거를 인쇄 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그랬어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시면서 그게 싹 무산됐어요? 무산이 되고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는 거죠. 적어도 인쇄인하고는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업. 인쇄인이 많은 인쇄인들이 관련이 돼서 그런 그런 계획이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5년 10년을 거쳐서 그런 계획이 됐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인쇄인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무산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네. 네. 부탁 좀 드려요. 아 이분. 우리는 돕겠다고 모인 분들인데 네. 우리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왜냐하면 있어. 더운 여름에 거기 가면 우리 기사님들 러닝만 입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보기 안 좋죠. 뭐 보기 안 좋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레동에는 진짜 인쇄센터만큼 지원도 안 해줘요. 알았어요. 물레동은 참답입니다. 근데 이게 모여 그렇죠. 있는 거를 저희가 집적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박사님 설명하시겠지만 보통 500인 이상 모이면 집적지구 지구가 이제 선정이 된 게 기계금속 그다음에 종로에는 또 여기는 지금 4대업에 나오시지 않았는데 요거 지금 반짝반짝 목걸이 제조하는 세금 네. 많죠. 고개가 이제 종묘 옆에 보면 아. 저희가 인프라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주얼리 센터. 네. 근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성수예요. 성수는 실은 성수 수제화로 저희가 집적지가 수제화. 돼 있거든요. 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한 800개인데 지금 한 300개 정도밖에 없고 지금은 심각하죠 거기는. 근데 이미 거기 제조업체들은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업승계 모임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그런 공청회까지 했어요. 1층에는 어떤 네. 뭐 업체 네. 인쇄 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카페를 해놔서 그럼 저희도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업계에서 와서도 우리 충무로 이런 좋지. 건물이 있다. 1층에서 인쇄의 어떤 전반적인 거 역사도 있고 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의 공간이 자랑스럽고 거의 다 효율적이고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알겠어요. 무산시켰다. 네. 선생님. 아파트형 공장이 네. 되는 네. 거. 오늘은 그 테마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기도 같으면은 네. 이제 그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도 공동 사업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꾸며주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은
이게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도 그렇게 크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쉽지 않아. 네. 그 너무 테마가 좀 커져 버렸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사회자분께서 너무 지금 좋은 걸 말씀 주셔갖고 근데 질문 잘 던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활발한 토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저는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 이런 이제 제조업들이 땅값 비싼 서울시에 있어야 되는 이유, 필요성. 이거는 제가 오늘 확실히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여나 또 아니고 제조업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뭐 이거 지원까지 해줘 가서 환경 개선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인식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네. 의류 봉제, 신발, 수제화, 네. 기금속이고요. 네네. 이제 여기는 기술화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딜은.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 우리 아니, 서울시가 다 그만하세요. 그거! 인쇄도 K컬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음반이고 뭐고 인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들어가요. K 그- 콘텐츠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쇄도 맞잖아요. 2008년에 퇴사할 때 퇴사 동료들이 왜 사양산업에 가냐고. 인쇄. 아. 그렇지. 또 아버지 안 되고 그때 월급 받아서 아버지 어음 맞고 했거든요. 저희. 아이고,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아유, 또 근데 슬프게 지금은 또, 아유. 그래도 사양산업이라고 15년 하지만 사양산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예. 가업승계 모임 한 이세들이 꽤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2세들 모임이 있어요? 네, 네, 네. 전체 저희- 업에서 가업 승계를 받으신 분이 한 20%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육성하고 교육하고 모임도 하고 네트워크화도 하고. K 문화의 중심에 있다 인쇄업이. 네, 요거 있죠. 제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됐죠?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 환경 개선하는데 좀 예년보다 달라진 거는 이번에는 한전에서 그런 기계 금속이나 전기 많이 쓰는데 LED 교체 비용을 이제 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재 보험을 못 들어요. 보험 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가 서울시와 신한은행, 그다음 신한금융그룹하고 서울시가 MOU를 맺어서 네. 신한 이지 보험까지 화재 보험까지 들어주는 네. 것까지 하는 거는 정책으로는 처음이고 네. 이번에 350개 기계 금속부터 출발하고 근데 인쇄나 이런 데는 화재 보험 확장에는 안전 점검이 돼야 돼서 저희가 향후 5년간 계속 이걸 지원을 하고 네. 인쇄 빠지면 또 저분 가만 안 있거든요. 절대 안 있죠.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힘들다 힘들어. 오늘 그 예쁜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아주 막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자, 하여튼 우리 제조업 모든 산업의 근간이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환경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건강하게 네.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제조업 열심히 좀 지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의찬 대표님, 모경만 대표님, 또 윤정호 본부장님, 김희연의 주무관님까지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